자, 이제 등기법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면 자,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골라봐라. 요즘에 지금 권리자 의무자가 그 3년 내리 2년, 작년, 재작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야 돼요. 그럼 1번 지상권 설정 등기는 지상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지상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시청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리자 의무자를 생각할 때 하고 싶어하는 쪽 권리자, 상대방 의무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지상권 설정 등기를 누가 하고 싶어 하겠냐? 지상권자가 하고 싶어 하겠죠. 지상권자가 권리자입니다. 2번 전세금 증액을 원인으로 전세권 변경 등기 신청할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가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을 한다. 여러분, 이 증액에 따른 변경 등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2억이었다가 2억 5천으로 증액 한번 해봐요. 그러면 증액되는 5천만 원을 새로 설정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설정 등기 할 때 권리자 의무자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 할 때 권리자는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되죠. 그래서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틀렸어요. 이게 X입니다. 그래서 증액에 따른 변경 등기의 권리자 의무자는 설정 등기할 때 권리자 의무자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같다. 그럼 만약에 감액에 따른 변경 등기할 때 권리자 의무자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말소 등기할 때 권리자 의무자랑 같습니다. 감액하는 것만큼 말소 등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3번 저당권이 이전된 후에 저당권 말소 등기는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요. 저당권을 이전받은 자가 등기 의무자가 공동시청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이전받은 자는 이렇게 양수인, 저당권 양수인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현재의 저당권자. 제가 이제 병한해라고 말하는 게 이거예요. 현재 저당권자 병이 의무자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다음 4번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는 수탁자가 등기 권리자, 위탁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시청한다. 제 생각에 학생들이 4번에다가 답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신탁 등기는 수탁자 단독이다라고 엄청나게 외우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탁 등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이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권리자 의무자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맞아요. 수탁자가 권리자, 위탁자가 의무자.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보통 신탁 등기를 물어보지 신탁으로 인한 이 이전 등기를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아마 이걸 신탁 등기라고 풀어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5번 환매 특약 등기는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 이게 이제 매도인이라는 게 채무자고 매수인 사채업자라 그랬잖아요. 사채업자한테 부동산 넘기면서 돈 빌려가면서 환매 등기 하니까 환매 등기는 누가 하고 싶어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원래 소유권자, 매도인. 이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사채업자, 이 사람이 의무자가 돼서 공동을 한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 앞에서 나와 있던 그 변경 등기 2번이 틀린 겁니다. 다음 14번 문제. 자, 등기법상 발급 가능한 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봐라 라고 했는데 이걸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한 번도 안 했죠. 이것은. 그래서 아마 이걸 학생들이 어려워했을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는 제가 머리 글자까지 따서 외웠던 거예요. 근데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했던 건데 얘기 나왔네요. 자, 이게 전부증명서라는 말은 옛날 말로 치면 등본이에요. 등본. 일부증명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초본입니다. 초본. 그래서 등기부 등본, 등기부 초본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말 안 써요. 등기상 전부증명서, 등기상 일부증명서. 그러니까 등기상 전부증명서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소상 포함이 있고 현재 유효상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떼잖아요. 말소상 포함으로 전부증명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효력 있는 것만 나오도록 해줘요 라고 하면은 현재 유효사항만 나오고 있어요. 일부증명서 이게 1, 2번을 맞고요. 일부증명서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소특이 초본 이렇게 했던 거예요. 소특이 초본. 근데 이렇게 온 게 지금 거의 한 8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 안 하는 지가. 이게 소유혈항, 그 다음에 특정인 지분, 그 다음에 이게 틀렸어요. 이걸 지분취득 이력이라고 그래요. 지분취득 이력. 그래서 소특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이럴 때 소특이. 우리 기본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현황, 특정인 지분, 지분취득 이력, 소특이 초본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정답은 4번이에요. 다음 자 밑에 15번 문제.
이건 우리가 이제 시험에도 실제 나왔고요. 약간 배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학생들이 과연 잘 풀었을까? 약간 의문이 가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 신청할 때 신청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냐? 그럼 신청 정보가 아니라고 물었으면 첨부 정보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토지 표시로서 소재, 지번, 지분 면적이 나와야 되죠. 그다음 등기필 정보.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이제 공동 신청일 거란 말이에요. 공동 신청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럼 공동 신청일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니까 제공하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에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과 매매 목록이다 이랬는데 여러분 이것은 첨부 정보예요. 첨부 정보. 거래 신고 필증과 매매 목록은 첨부 정보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게 신청 정보는 아닙니다.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죠. 다음 이제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신청인 표시해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등기관인과 다음에 그 목적, 등기관인과 연월일 목적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을 약간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합니다. 정답은 3번. 다음에 자 14번 문제, 16번 문제.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는 경우를 골라봐라. 보설이가 추가죠. 보설이가 추가. 보설이가 추가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고 그 권리자가 신청하는 경우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3번 저작권 설정 듣기 이게 설정 듣기잖아요. 보설이가 할 때 설 이게 정답이죠.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은 새로운 권리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고 두 번째 거 등기 의무자 신청으로 패소한 등기 권리자 명의에 이전 등기를 마쳤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기 때문에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건 권리자가 신청을 안 했고 의무자가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성 안 해요. 다음 말소 등기 역시 권리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고 그 다음에 관공서 촉탁으로 가압류 듣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촉탁 등기는 원칙적으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촉탁 등기라도 권리자를 위한 촉탁일 때는 작성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3번 보설이가 추가 이렇게만 외웠어도 정답 맞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만은 끝내면 안 되고 요건 두 가지 있잖아요.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고 그 권리자가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다음 자 17번 가볼게요. 자,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등기가 이제 직권으로 하는 보존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자, 옳은 거 골라봐라. 1번 법원에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어야 되므로 주택 임차권 등기 촉탁 있을 때 직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주택 임차권 등기 있잖아요. 주택 임차권 등기 이 촉탁도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법원이 촉탁하는 대표적인 등기 4가지 암기하세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하는 등기가 주택 임차권 등기예요. 그래서 주택 임차권 등기라는 말을 여기다 넣어줬어야 될 텐데 그 말 안 넣어줘가지고 약간 헷갈릴 수 있었겠습니다. 네, 그 주택 임차권 등기에 따라서 하는 등기 촉탁을 먹어요. 주택 임차권 등기 촉탁이라고 표현합니다. 주택 임차권. 맞아요. 이거. 2번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 명인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한다는데 안 합니다. 이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하나는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고 또 하나가 권리자가 신청하고 권리자가 신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작성 안 해요. 다음에 3번 세무사의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촉탁이 있을 때 직권 보존 등기 한다. 틀렸죠. 직권 보존 등기는 반드시 법원이 촉탁을 해야 된다. 반드시. 1, 2, 3번 다 틀렸고 근데 1번으로 갈 가능성이 약간 있었어요. 지금 4번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할 경우에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했다면 그 사실을 표지앱에 기록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 촉탁이 들어오면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직권 보존 등기를 할 때 표지부에다가 이게 지금 건축물 사용 승인 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거예요. 4번이 정답이죠. 5번 직권 보존 등기 후에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 자 이제 4번처럼 이제 등기를 해놨어요. 이게 사용 승인 안 받았다라고 등기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사용 승인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건물 소유권의 명의인은 지체 없이가 아니죠. 표지부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임이라는 받지 않는 건물임이라는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게 지금 표지부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표지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지체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단독 신청, 아니, 1개월이죠, 1개월. 1개월 내로 신청. 내가 표지부 쪽 등기들은 1개월 내로 신청해라 이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체 없이가 아니라 1개월 X. 근데 지금 4번은 약간 5번은 모순되죠. 4번이
기록이 돼야 된다라는 것 전제로 무슨 뜻이 아니네. 기록이 됐고 기록되어 있는 등기를 이제 말소하게 되는데 그 말소하는 것을 지체 없이 하는 게 아니라 1개월 내다. 이렇게.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잘 안 했던 내용이었어요. 4번하고 5번은 4번하고 5번까지 설명 안 했고 이제 1, 2, 3번은 계속 했었네요. 1, 2, 3번은 계속 했고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옛날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이 지체 없이와 관련돼서 한번 낸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나왔던 거. 4번은 처음 우리가 지금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온 지문 4번을 정답했네요. 그 다음에 18번 지문. 자,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관이 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통지하는 경우가 아닌 거 골라봐라. 자, 이게 지금 왜 통지하느냐? 이거 지적법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지적법. 여러분, 지적법에서 우리가 등기부에서 소유권 관련 등기를 하게 되면 대장에 있는 소유자를 정리하라고 이 등기 완료 통지하잖아요. 이 등기 완료 통지 그거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대장에다가 등기소에서 통지를 하느냐? 대장의 소유자를 고치라고 통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과 관계없는 등기를 찾는 게 답입니다. 정답 5번이죠. 저당권. 저당권은 대장이 쓰질 않으니까.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게 대장의 소유자 바꿔야 되니까 통지하는 것이고 소유권의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했으니까 소유자 표시가 바뀐 거잖아요. 통지하는 것이고 소유권 변경 등기할 때도 소유권자가 바뀌었으니까 통지하는 것이고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지해줘야 돼요. 이게 보존 등기할 때 통지를 안 해줘 버리면 그러면 이 대장에서 이게 등기된 땅인지 미등기 땅인지가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보존 등기할 때 통지해주면 그때 이게 보존 등기 됐다라고 표시해주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소유권 다 4가지가 소유권인데 5번은 소유권이 안 들어갔잖아요. 5번이 정답이죠. 다음 19번 문제. 등기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인데 자, 틀린 거 골라라 라고 있습니다. 1번 공유물 분할 약정 등기가 부기 등기로 된 경우에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라 그 말이죠. 불분할이 아니라 분할 금지 약정 이렇게 나와죠. 그 연장이나 단축은 공유자 1인이 변경 등기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공유자 전원이 신청합니다.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맞고 2번 공유자 간에 공유물에 대한 협의 분할이 된 경우에 그때 이제 자기네들끼리 우리 공유물 이렇게 나누자 이거잖아요. 그럴 때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맞아요.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소유권의 일부 이전인데 소유권의 일부 이전도 소유권 이전이니까 맞는 거죠. 3번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정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어요. 물론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보존 등기 해달라고 신청하면 틀리지만 아니면 자기 단독 명의로 보존 등기 해달라고 하면 틀리지만 1인이 존원명의 해달라고 신청하면 당연히 됩니다. 살 수 없다 그러니까 3번이 틀렸죠.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 4번 질문. 합의우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명인 변경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데 맞아요. 이때 1인이 사망을 하거나 1인이 전원의 동의를 얻었고 자기 지분을 처분했을 때 그때 합의명인 변경 등기한다. 맞습니다. 5번 소유 형태를 공유해서 합으로 변경할 경우에 그때 변경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변경 등기 신청합니다. 맞는 거죠. 그래서 다 옳고 지금 틀린 게 아까 3번 신청할 수 없다. 1인은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을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1인이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못하지만 전원 명의로 할 수는 있잖아요. 전원 보상 이렇게 어떤 거죠. 20번.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에 중간처분 등기 처리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골라봐라. 여러분 가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본등기 하기 전까지 들어오는 그 중간에 있는 등기들 있잖아요. 그때를 다 중간처분 등기라고 합니다. 1번.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경우에 자, 가등기 후에 맞춰진 저당권은 등기에 직권말소합니다. 맞죠? 그리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저당권 명의인에게 통지해준다. 맞아요. 먼저 직권말소하고 나서 그 사실을 통지한다. 이렇게 하는 거. 2번.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할 경우에 가등기 후에 맞춰진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 등기 직권말소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틀렸어요. 여러분 가등기 후에 맞춰진 가압류라 했잖아요. 가등기보다 나중에 들어왔던 가압류이기 때문에 본등기 때는 직권말소 되거든요. 따라서
그로 인한 경매 등기도 역시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2번. 자, 3번.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기하여 번득기할 경우에 가등기 후에 격려된 임차권 이전 등기라도 가등기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는 직권 말소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대항할 수 이제 있다라는 말은 보호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보호가 되니까 말소되지 않죠. 맞습니다. 4번. 소유권을 가등기에서 번득기할 경우에 당의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이게 우리 법에서는 당의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써 있지 않고요. 당의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 가등기상 권리 목적으로 한다라는 말이 지금 가등기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랬을 때 말소 대상이 아니다. 3번, 5번. 지상권 설정 가등기에서 번득기 할 경우에 가등기에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여러분 용의권 가등기가 나올 때는요. 용의권 가등기가 나올 때는 뒤에 이 자리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 자리가 만약에 용의권이 나왔어요. 그러면 직권 말소가 돼요. 용의권 아닌 게 나왔어요. 그럼 직권 말소 안 돼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용의권은 양립할 수 없지만 용의권과 나머지 것들은 양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나왔을 때는 말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말소하지 않는다, 말소하지 않다 이제 맞잖아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봤던 거, 자 이거 2번 가등기 후에 맞춰진 가압류에 의해서는 말소하죠. 근데 만약에 이 자리가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다라고 써졌으면 그럴 때는 이제 말소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자 21번 옳은 거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진정명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허가증, 농지증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토지거래 허가증이나 이것은 거래 계약이죠. 거래 계약. 그다음에 농지증 개소리다. 계약이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증이든 농지증이든 계약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진정명 회복은 법률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제출할 수가 없다. 맞아요. 2번 한 개의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재됐을 때 그때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하면 되고 좀 이상한데 별도로 매매 목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맞네요. 이게 매매 목록은 목적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또는 1개라 할때라도 수인과 수인사의 매매일 때 그때는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2개 이상이니까 제공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X. 다음 매매 계약 후 이전 등기 신청 전에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때 매수인 명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 여기서 매수인 명의로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죠. 매수인 명의가 아니라 이때 사망해버렸으니까 사망한 사람 명의는 등기 못 하잖아요. 매수인의 상속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사망했을 때 이렇게 바로 넘어가잖아요. 이걸 보고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했습니다. 4번 상속등기 전에 부동산에 대하여 특정의 상속인이 소유하기로 상속세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경우에 그때 소유권 경정 등기 한다 했는데 여러분 전, 이, 후, 경 이렇게 오는 거 있죠. 상속등기 전에 협의를 하면은 이전 등기하는 거고 상속등기 후에 협의를 하면은 경정 등기한다. 전, 이, 후, 경. 그래서 여기는 이전 등기라고 해야죠. 5번. 자, 포괄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는 수증자가 단독 신청한다. 틀렸어요.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공동 신청합니다.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상속인 또는 유증집행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가야 돼. X. 정답 아까 1번이었죠. 다음 22번 문제 갑시다. 자, 옳은 거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당권 이전 등기를 저당권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할 때 채무자 승낙서 첨부한다. 이게 필요 없어요. 이거. 아닙니다. 이게 저당권은 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채무자 승낙서 이런 거 필요 없다. 2번.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주등기로 한다. 맞죠? 근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지상권에다가 부기등기한다. 맞습니다. 소유권자가 설정하면은 주등기가 되지만 소유권 아닌 자가 설정할 때는 부기등기를 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정답이 비교적 무난하죠. 3번. 자, 근저당권자인 외환은행이 하나은행으로 합병된 경우에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한다 했는데 틀렸죠. 그럼 법인 합병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럼 상속이라고 생각해라. 그럼 상속등기 상속인이 단독 신청하는 것처럼
이 경우도요. 합병 후 법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X. 다음에 4번. 제가 여기가 잘못했구나요. 4번. 이게 부동산이 3개가 아니라 5개죠. 5개 이상일 때 공동 담보 목록 설정한다. 5개 이상일 때 공동 담보 목록 이거 작성한다. 이렇게. 첨부한다가 아니죠. 여러분 이거 5개가 돼도 이게 첨부한다 그러면 틀려요. 첨부하는 게 아니라 5개 이상일 때 이게 등기관이 작성하는 겁니다. 작성. 5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경우에 다시 말할게요. 여기가 5개가 된다 할지라도 여기처럼 첨부한다 그러면 틀리다. 이게 5개 이상 있을 때 등기관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작성합니다.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5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할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수인이면 각 채권자별로 채권 제목을 구분하여가 아니라 단일하게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아까 2번이 맞았습니다. 다음 23번. 자, 대지권에 관한 등기인데요. 틀린 거 골라보세요. 1번. 대지권 등기는 구분 건물 소유자가 단독 신청할 때까지 맞죠. 왜냐하면 표지부니까.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전원이 일괄 신청합니다. 맞아요. 이거 표지부 등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원이 다 하는 겁니다.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서 보통의 경우에 대지권은 이 최초의 소유자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분양아파트에서 최초의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예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하기 때문에 전원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죠. 여튼 틀린 말 아니에요. 2번.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할 때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기록 해당 구에 대뜻의 등기를 직권을 한다. 이 문장에서 핵심은 대뜻이죠. 3종 세트 중에서 대뜻. 대뜻은 토지 등기기록 해당 구에다가 직권을 합니다. 맞죠? 다음에 3번.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해서 건물만의 소유권자 등기잖아요. 포인트가 이 문제에서 지금 포인트는 여기란 말이에요. 맨날 연습 많이 했죠. 그럼 용의권이 나오면 된다. 나머지가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8개 나왔으니까 안 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 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해서 건물만의 전세권 설정 등기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자, 여기까지 뭐 포인트가 전세권이다. 전세권이니까 용의권이잖아요. 용의권 나왔으니까 할 수가 있다가 되지 할 수 있다. 틀렸어요. 4번 정답. 이거. 다음 5번. 대뜻의 등기를 마친 토지 등기 기록에 대지권을 목적으로 저당권할 수가 없다. 이제 이것은 이게 대지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거 헷갈리니까 하지 말고 그냥 용의권 아닌 게 나왔으니까 못한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라스트 24번 문제. 용의권에 관한 설명인데, 자, 옳은 거 골라라. 상하 범위가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이상권 설정 등기 신청할 때는요, 지적도면 첨부한다 했는데, 여러분, 구분이상권 등기는 지하나 지상에다가 설정하는 거잖아요. 특정 공간에다가. 근데 우리나라 지적도면에는요, 입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분이상권 등기 할 때 도면 첨부하지 않습니다. X. 지역권 설정 등기 기록할 경우에 승역지 을구에다가 목적, 범위, 지역권자의 성명, 주소 등록번호 기록한다. 틀렸어요. 여러분, 지역권자는 지역권 등기할 때 기록이 안 돼요. 지역권자는 지역권 등기할 때 기록이 안 됩니다. 좀 특이하죠. 권리를 등기하는데 권리자가 안 써진다. 이렇게. 그래서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제공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게 요역지가 써지는 것이지 권리자가 써지는 거 아니다. 자, 그래서 X, 1번, 2번 X,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이 관할 등기서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법원의 촉탁 등기 4가지. 감, 가처, 경매, 임차권 등기 명령. 이거잖아요. 3번 X. 다음 4번 질문.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할 때 전세권의 범위가 건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특정층 전부다 그랬잖아요. 특정 전부일 때는 도면 첨부하지 않습니다. 한 층을 다 빌릴 때는 범위가 혼동될 염려가 없으니까 도면 넣을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5번. 임차권 설정 등기를 방문 시행할 경우에 신청서의 차임은 반드시 기록해요. 그런데 범위, 존속기간은 약정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는 게 틀렸죠. 이 임차권 등기할 때 반드시 꼭 써야 되는 게 차임과 범위, X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이게 맞는 거 고르라는 거죠.
옳은 거 고르라 했으니까 이게 4번. 특정층 전부일 때는 도면 첨부하지 않는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부일 때는 안 하고 일부일 때만 한다. 이렇게 했던 거죠. 자, 우리 한번 등기법 한번 점검 해볼까요? 권리자 문제 13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비교적 좀 풀 수 있는 문제고, 근데 14번 이 문제가 제가 설명을 안 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좀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은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4번 하나. 다음에 15번은 우리 기출문제도 나왔던 문제거든요. 기출문제 약간 변형해 놓은 거라 신청정보 첨부적으로 묻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다음에 16번 문제. 이건 그냥 맞춰야 돼.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걸 틀리면은 좀 공부를 덜 한 거예요. 다음에 17번 문제. 직권보존 등기는 1번에서 조금 혼동했을 거예요. 1번. 1번 혼동했을 거고,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제가 수업 중간에 많이 강조 안 했던 거라 헷갈리고 있었겠습니다. 자, 두 문제 어려웠을 것이고. 다음에 18번 문제. 자, 소가층의 통지 대상이 아닌 거. 이것은 좀 약간 낯설 수 있는데 맞췄을 거예요. 조금만 감각이 있다면. 이게 우리 지적법에서 나온 내용이라 그래서 이것은 조금 맞출 수 있었던 문제 같아요. 익숙하지 않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 다음에 공동소유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라 라고 했던 이 문제는 자, 이게 지금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는 볼 수는 없다. 다음에 20번 문제. 가등기 관련해서 나왔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어렵다 그러면 안 돼요. 가등기는 워낙 많이 강조했던 거라 나오면 맞춰야 됩니다. 다음 21번. 소유권 이전 등기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골라봐라. 이거 1번은 글쎄요, 맞췄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음에 22번. 저당권 절차에 대해서 옳은 거 골라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건 답이 쉬워요. 다른 내용 어쨌든 하든 간에 2번 답이 쉽습니다. 쉽게 맞췄을 것 같고 23번. 이거 문제는 그러니까 제 수업만 제대로 잘 듣고 다른 생각 안 했으면 그냥 맞추거든요. 이게 용의권 나오면 된다? 나머지 나오면 안 된다. 그것만 알고 있어도 땡큐였어요. 땡큐. 맞추는 거고. 다음 24번 문제. 용의권 넣기.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진짜 어려운 문제는 2개. 그리고 조금 여러분이 스스로 어렵게 느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한다면 한 4개, 3개, 4개 정도. 이렇게 해서 등기법, 지적법 한 3개씩 정도, 3개씩 정도가 조금 어렵게 나갔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24개 중에서 한 18개 이상만 맞았다 그러면은 공부를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하로 나왔을 때 더 분발해야 되고, 근데 뭐 20개가 넘었다 그러면 감각도 좋습니다. 감각도. 자, 이번 모의고사는 이 정도 마치고 또 우리 다음번에 또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